이번 시간에는 컨텐츠 그룹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그룹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일단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메인 페이지로 랜딩이 되죠. 메인 페이지로 랜딩이 되고 접속을 해서 바로 이탈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 외에 뭐 다른 메뉴를 탐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접속을 해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본다거나 아니면은 블로그 게시물로 카테고리로 가가지고 뭐 특정 블로그 게시물을 클릭하고 다음에 게시물을 쫙 읽은 다음에 뭐 옆에 있는 그 연관된 컨텐츠를 클릭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방문자들이 웹사이트를 탐색을 하게 되죠. 예. 이때 GA에서는 이 데이터가 행동 그 메뉴에 가시면은 사이트 컨텐츠 섹션에 모든 페이지 보고서로 가면은 특정 페이지의 어떤 페이지 뷰가 얼마나 나왔는지가 확인이 되죠. 보시는 화면과 같이 페이지 단위로 페이지 뷰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페이지에 머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페이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페이지의 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죠. 지금 저희 회사 홈페이지만 하더라도 뭐 100개가 넘는 페이지가 조회가 되는데 이거를 좀 그룹 단위로 보고 싶을 때 바로 컨텐츠 그룹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설정된 컨텐츠 그룹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트래픽이 제가 정의한 그룹 단위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쵸? 지금 총 7개의 그룹으로 지금 그 페이지 뷰가 분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한 번에 어떤 카테고리, 어떤 그룹의 페이지 뷰가 많은지가 확인이 되죠. 보니까 블로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뭐 방문을 했거나 탐색을 하고 있고 안에 들어와서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인 페이지도 꽤 되고요. 그 외에 회사 소개나 뭐 문의, 교육 관련된 페이지는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이 컨텐츠 그룹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 페이지 단위로밖에 그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눈에 그 우리 웨브사이트의 현황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파악은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노가다 작업이 필요하겠죠. 근데 보시는 것과 같이 콘텐츠 그룹이란 거를 설정을 해 놓으면 딱 한 번에 우리 웹사이트는 특정 카테고리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탐색을 하는구나 등을 알 수가 있고요. 탐색 요약이라는 탭을 누르시면은 특정 그 페이지 전후로 이동 경로를 제가 파악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콘텐츠 그룹 단위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인 페이지에 방문한 사람들은 어디를 통해서 왔는지 그리고 메인에 방문한 이후에 어떤 컨텐츠 그룹으로 이동을 했는지 등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게 쇼핑몰 뿐만 아니라 언론사 사이트라든지 컨텐츠 중심의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방문 페이지 보고서로 제가 가볼게요. 방문 페이지 보고서로 가면은 여기서도 역시 방문 페이지가 쭉 나오고요.
위에 지금 컨텐츠 그룹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컨텐츠, 어떤 그룹, 어떤 카테고리로 가장 랜딩이 많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딱 봐도 블로그로 가장 많이 랜딩이 되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컨텐츠 그룹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해두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번 다른 보고서로 한번 더 가볼게요. 행동 흐름이라는 보고서로 가보겠습니다. 행동의 행동 흐름이라는 보고서로 가보면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의 행동 플로우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데요. 지금 제가 특정 기준으로 소스 매체를 선택을 하고요. 콘텐츠 그룹을 설정해 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콘텐츠 그룹 단위로 고객의 행동 플로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오가닉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행동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들어와서 블로그나 메인으로 이동을 하고 얼마나 이탈을 하며 그 이후에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아시겠죠? 이거는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관리 메뉴로 가시면은 컨텐츠 그룹이라는 거는 이 보기 설정에서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메뉴에 콘텐츠 분류라고 있죠. 이걸 눌러보시면 컨텐츠 그룹을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만들어 놓은 컨텐츠 그룹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뭐 추적 코드별로 그룹화, 추출을 사용하는 그룹, 규칙 정의를 사용하는 그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 번째 항목인 규칙 정의를 사용하는 그룹으로 가셔가지고요. 규칙 세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채널 그룹을 세팅할 때 규칙을 사용해서 채널 그룹을 만드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URL이 트레이닝을 포함할 때, 그럴 때는 교육 카테고리라는 콘텐츠 그룹으로 분류가 되도록 해라 라는 거고요. 내부의 검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뭐 정규식인데 이게 지금 S가 검색어 매개 변수예요. 네, 그래서 S는 뒤에 검색어가 오는 경우에는 내부 검색 카테고리로 빠지게 해라 라는 거고요. 뭐 회사 소개 같은 경우에는 About Us 또는 Other라는 그 페이지가 있을 페이지 URL에 이 단어가 포함된 경우에는 회사 소개 페이지로 빠져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 컨텐츠 그룹이 설정된 시점부터 데이터가 분류가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전 데이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한번 설정을 하시면요. 행동에서 모든 페이지로 가신 다음에 약간 컨텐츠 그룹 같은 경우는 튜닝이 좀 필요합니다. 예. 내가 만약에 오늘 설정을 했다. 그럼 내일 여러분이 출근을 하셔서 오늘 날짜로 데이터를 조회하실 때 컨텐츠 그룹 단위로 조회를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여기에 뭐 제대로 분류가 된 것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낫셋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된 게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정의한 컨텐츠 그룹 카테고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트래픽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가지고 어떤 페이지 패턴을 보이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런 해당 페이지들이 다시 여러분이 설정한 컨텐츠 그룹에 정의되도록 다시 규칙을 정의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 낫셋이라는 항목이 5%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계정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 낫셋이라는 항목이 많으면은 이 낫셋이라는 항목이 많다는 거는 이
미시하게 데이터가 분류되지 않았다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항목.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텐츠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설정을 안 하시는 부분 기능이에요. 네, 근데 설정을 한번 해 놓으시면은 우리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사람들이 안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게 여러분이 GA를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확인할 수가 있다. 때문에 해당 기능을 적용하는 것을 설계를 하는 거죠. 기능 적용한다기보다는 설계를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